자, 이제 2013학년도 이제 연세대학교 기출 논술이죠. 일단 여러분들 뭐 그 문제지도 다운 받았을 거고 또 해설도 읽어 보셨을 거예요. 뭐 해설은 아주 단촐하게 나왔죠. 충분히 뭐 논술을 연습한 친구라면 뭐 그 해설에서 연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요런 거였구나 정도까지는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예년과 똑같이 뭐 주어진 분량과 그 시간이 가장 연세대학 다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 뭐 기출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흔한 말로 맛이 가는 그 문제였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격생들의 답안은 정확했습니다. 자, 일단 이 연세대학교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많이 쉬워졌고 예년과는 그 유사한 정도의 그런 난이도를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뭐 그 학교 발표대로 이제 크게 제목으로 잡는다면 아름다움이 되겠죠. 아름다움. 그래서 뭐 인위적인 아름다움, 자연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여러분들 일단 뭐 제시문은 다 읽었을 것이고 또 스스로 논제 분석도 다 끝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생님하고 도대체 연세대학교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듣고 싶은 건가? 또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하는가?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 볼게요. 자, 일단 뭐 선생님 강의를 처음 듣는 친구도 또 있겠죠. 하지만 무료 강좌를 다 듣고 왔으리라고 보고, 자, 일단 대학에서 우리한테 가장 듣고 싶은 내용은 뭐다? 바로 논제 속에 무엇이다? 목적어죠. 이 논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논술 답안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논제 분석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시문 분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배경 지식, 글 쓰는 스킬, 그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논제 속에서 목적어가 바로 교수님들이 우리한테 가장 듣고 싶은 또 우리가 반드시 말해야 되는 답의 중심 포인트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제시문 가나다의 공통된 주제어를 찾고 그랬죠. 자, 쉼표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일단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요게 논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논제 1번에는 최소 2가지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쉼표로서 여러분들이 일단 1차적인 작업을 맞춰달라.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제시문 가나다의 공통된 주제어를 찾아라. 자, 이 공통된 주제어를 그랬으니까 바로 이 공통 주제어가 제1순위로 우리한테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시문 속에 나와 있는 가나다 속에 그 공통된 주제어는 이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창의성 있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쉽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왜 그것이 가나다의 공통 그 주제문이냐 라고 물어보겠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그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일단은 1차적인 것은 일단 제시문 가나다를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공통된 주제어가 바로 우리 글에 가서는 뭐가 된다? 주어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제시문 가나다의 공통 주제어는 자, 이런 식으로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 다음에 가나다를 여러분들이 읽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가나다의 이 3개의 지문을 관통하고 그 다음에 넓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키워드, 이제 그것이 A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이 A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뭐가 되는 거야? 해석이 되는 것이지. 교수님들은 바로 이 해석을 하는 이 부분에서 바로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창의성 점수를 주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왜 그 A라고 뽑아냈느냐? 자, 반드시 뭐가 들어가? 근거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 근거는 3가지가 나올 거야. 왜 뭐가 3가지 나오는지는 여기서 너무 많은 걸 밝히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근거들이 좀 3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여기까지가 근거까지 갖추었으니까 일단 뭘 받을 수 있어? 논리력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A다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했다면 당연히 이 글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 안 높아? 높겠죠. 그러니까 이해력 점수도 당연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의성 점수, 논리력 점수, 이 이해력 점수가 논술의 거의 합격 포인트예요. 선생님, 표현력 점수는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학생이 한두 개의 그 띄어쓰기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감점 주고 그러진 않아요. 맞춤법이 틀린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현력, 이해력, 창의력, 논리력 이런 것은 전부 다 제대로 된 논제 분석과 제대로 된 제시문 분석이 이루어지면 어렵지 않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기계적으로 지금 두 개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공통 주제어가 500자를 간다면 이건 무리수야. 그러니까 공통 주제어가 뭐다라고 밝혔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근거를 제시한다면 뭐 많게는 400자 정도, 적게는 뭐 200자에서 그 400자 정도 사이에서 이 내용을 전개해 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쉼표 다음을 또 봐야 되겠지. 두 번째, 비록 논제는 하나지만 그 속에 논제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논제는 뭐냐? 이를 바탕으로 그랬죠. 제시문 가나다를 비교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통된 주제어를 바탕으로, 예, 여기서 할까? 여기서 합시다. 자, 공통 주제어가 A가 나왔겠지. 그러니까 이 A를 바탕으로 가나다를 비교하라 그랬어요. 자, 이 비교라는 것은 뭐 연세대학교 논술의 뭐 생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고려대학 논술도 당연히 비교대조 논술이에요. 서강대도 성균관대도 다 비교대조. 외대도 경희대도 다 비교대조입니다. 거기에 이제 요약이 들어가냐, 자기견의 논술이 들어가느냐, 수리 논술이 들어가느냐, 평가가 들어가느냐, 분석이 들어가느냐, 이런 사소한 차이들이 좀 존재합니다. 자, 일단 비교하라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자, 무조건 공통점 하나. 공통점 하나, 그 다음에 플러스 또 뭐다? 차이점. 차이점 2개 내지 3개 정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통점은 이거다라고 아주 짧게 그냥 정리해줘. 그리고 대학에서 듣고 싶은 건 말 그대로 우리한테 듣고 싶은 건 뭐다? 차이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비교하라라는 것은 한마디로 차이점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그 차이점을 얘기하기에 앞서 한 줄 정도 또는 한 덩어리 정도로 공통점을 나열해 준다면 아주 깔끔한 비교 대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냥 예전 문제는 뭐였어? 제시문 가나다를 비교하라 이런 거였죠. 근데 애들이 하도 차이점만 쓰고 공통점을 안 쓰니까 이게 제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올해는 야, 공통점도 써. 그리고 차이점도 쓰고, 자, 이렇게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장 우리한테 듣고 싶은 거는 또 이 가나다를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다는 이제 뭐 요렇게 쓰진 않아요. 그렇게 어떻게 쓰는 거는 어떻게 쓰나요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목적어가 뭐로 내려와? 주어로 내려옵니다. 자, 이거는 이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떠어떠한 차이가 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어떠어떠한 차이 B가 바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가 나오죠? 그럼 저 밑에 가서 또 주어 뭐뭐는 또 어쩌고저쩌고 C라는 기준점에 의해서 서로 차이가 있다. 바로 이것이 또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2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공통점 하나, 한 300자. 기준점 하나, 두 번째가 되겠죠. 한 300에서 한 400자. 그 다음에 기준점 둘, 차이점이 기준점이지. 그러니까 그럼 이것도 300에서 400. 그렇다면 이거는 900에서 1000글자 딱 예쁘게 쪼개지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뭐 일단 자세하게 뭐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쓰고 이런 스킬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어떻게 쓰나요에 가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은 일단 주어진 논제, 제시문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논제를 분석할 수가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제 분석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논제 속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이 목적어야. 이 목적은 우리 글에 가서 뭐가 된다? 주어가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조건이죠, 조건. 바로 이 조건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요거. 그치? 주제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그 공통 주제어를 바탕으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글에 가서는 뭐가 된다?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서술어.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선생님 무료 강좌뿐만 아니라 타대학 강좌에 여러분들 샘플 강좌만 들어봐도 아, 이 얘기 아우 지겹다 야. 또 하는구나 또 해. 자, 아마 이렇게 나올 정도로 숱하게 반복된 겁니다. 반복됐다라는 건 결국 뭡니까, 여러분? 공식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논제 1번 분석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시문을 읽고 또 제시문 독해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